안녕하세요. 디자인 방법론과 함께하는 SVBM 기본과정 두 번째 코스 디자인 띵킹으로 SVBM 기회찾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디자인 띵킹 4단계 중 두 번째 디파인의 방법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SAP 기업의 사례를 함께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관찰과 공감을 통해 발견한 정보로부터 솔루션과 연계될 수 있는 기회 질문을 도출해보는 워크시트까지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회 질문에서 시작해 문제 정의로 나아가도록 돕는 워크시트를 다루게 됩니다. 핵심 포인트, 관찰과 공감 이후 디파인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첫째, 디스커버 단계에서 관찰과 공감을 통해 발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회 질문을 먼저 확보합니다. 기회 질문이란 구체적인 솔루션의 도출을 필요로 하는 질문 형식으로서 이후 선택과 집중할 문제 정의로 가기 위한 가교 역할을 하는 질문들입니다. 둘째, 사업 영역과 외부의 기회를 낯설게 바라보고 새롭게 질문하였기에 사회적 가치 창출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었던 SAP 사례와 SV 기회 질문 워크시트 활용법을 배웁니다. 독일에 본사를 둔 SAP는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는 ERP 프로그램에 있어 세계 1위 기업입니다. SAP의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는 프로그램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매번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소프트웨어 테스팅이라는 작업도 포함됩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팅은 그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작업으로 인해 담당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고 따라서 오류 발생 확률도 존재하여 재무적으로 리스크 위험이 있는 분야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SAP에게 소프트웨어 테스팅은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한 영역이었죠. 어떻게 하면 반복적인 소프트웨어 테스팅 업무 분야에서 오류 발생을 낮추고 비용은 절감해서 SAP를 더욱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SAP에 존재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한 담당자는 익숙했던 업무를 다시금 낯설게 관찰하면서 관찰한 사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이어질 기회 질문을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소프트웨어 테스팅의 오류에 집중하기 전에 오류의 빈도를 줄이는 반복적 업무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팅 직무의 오류 발생이 높은 이유는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반복 업무 가운데 집중력을 잃기 때문이야. 처음부터 반복 업무에 적합한 역량이나 특성을 보유한 사람들이 있을까? 담당 직원은 집중력과 정확도 측면에서 탁월한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리서치와 함께 주변의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자폐성 장애인 자녀를 둔 SAP의 한 직원의 고민을 접하게 되면서 사회적 가치와의 연결고리를 탐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자폐성 장애인 중 어떤 유형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몰입도와 기억력이 비장애인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단순 반복 행동도 지루하게 느끼지 않고 일종의 게임으로 인식해 오랫동안 흥미를 유지하며 집중할 수 있다는 점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발견에 이르자 앞서 소프트웨어 테스팅 업무의 혁신에 대한 기회 질문은 다음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문제 정의로 이어졌습니다. 자폐성 장애인도 적절한 훈련을 이수한다면 집중력의 강점을 활용해 소프트웨어 테스팅 직무를 비장애인보다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후 SAP는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소프트웨어 테스팅 직무를 전략적으로 육성하였고 2015년 Autism at Work라는 공식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된 이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전 세계 SAP 직원의 1%를 자폐성 장애인으로 채용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복된 업무 오류를 통한 담당자의 페인 포인트가 해소되었을 뿐 아니라 동일 시간과 비용 대비 생산성도 증가했습니다. 또한 반복 업무의 강점을 보이는 자폐성 장애인들의 근속률이 높아 인력 변동에 따른 HR 비용도 절감될 수 있었습니다. 테스팅 업무에 대한 높은 퀄리티로 무엇보다 고객 가치가 증가했습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팅 업무에서 오류는 불가피한 거야 라는 익숙한 관점에 안주하지 않고 낯설게 바라보기를 통해 기회 질문을 던지며 새로운 기회의 탐색으로 나아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정의를 바탕으로 탐색을 계속해가며 자폐성 장애인이란 새로운 이해관계자를 발견했고 기존에 고민했던 것과의 연결을 통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낯설게 바라보고 새롭게 질문을 한다고 해서 항상 사회적 가치 솔루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다른 방법론에 비해 경제적 가치이든 사회적 가치이든 상관없이 새로운 솔루션을 발견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자 여러분들이 낯설게 바라보기 문제 정의 방법을 활용하면 더욱 다양한 새로운 솔루션을 찾아낼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 우리는 의도적으로 사회적 가치 솔루션의 방향으로 탐색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회적 가치 솔루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SV 기회질문 워크시트를 통해 디스커버 단계 관찰과 공감의 결과물에서 디파인 단계 문제 정의에 이르는 기회질문을 도출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워크시트를 작성하기 전에 준비할 것은 지난번에 다룬 SV 관찰 공감 워크시트 내용입니다. 각자가 관찰하고 공감한 것을 팀 단위에서 나누며 개인 수준의 결과물을 집단 수준의 결과물로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SV 기회질문 워크시트는 두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워크시트 작성 가이드, 관찰과 공감 내용으로부터 이슈 재구성하기. 첫째, 각자가 작성한 SV 관찰 공감 워크시트를 바탕으로 다음의 기준에 맞추어 관찰한 중요한 내용을 하나의 주제당 하나의 포스트잇에 옮겨 적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동일하게 밝혀진 것,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밝혀진 것, 공감 대상자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준 요소, 기타 미묘하고 흥미로운 사실 등. 둘째, 팀 내에서 서로 작성한 내용을 공유하는 가운데 모아진 전체 포스트잇을 연상되는 주제나 테마에 따라 유사한 정보끼리 분류합니다. 이러한 분류는 정해진 정답이 없기에 팀 내에서 토론을 통해 도출하며 다양한 분류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분류가 마무리된 후에는 각 분류를 대표하는 주제, 키워드를 부여합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테스팅의 오류 발생 문제에서 관찰한 내용으로부터 이슈를 재구성한 예시를 소개합니다. 관찰한 내용을 분류하는 주제 키워드를 여기에서는 문제 현황, 원인, 솔루션으로 정리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포스트잇의 내용을 패턴과 유사성에 따른 주제, 키워드로 다양하게 분류하는 것이 기회 질문을 도출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워크시트 작성 가이드, 기회 질문 작성해보기. 첫째, 앞서 1단계에서 재구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팀 단위 토론을 통해 기회 질문을 작성합니다. 기회 질문이란 익숙했던 가정이나 전제를 낯설게 하거나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새롭게 드러나는 질문을 뜻합니다. 새로운 탐색이 필요한 기회를 내포하기에 기회 질문이라고 불립니다. 관찰. 소프트웨어 테스팅 직무에 오류 발생이 높은 이유는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반복 업무 가운데 집중력을 잃기 때문이야. 기회 질문. 처음부터 반복 업무에 적합한 역량이나 특성을 보유한 사람들이 있을까? 둘째, 기회 질문을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해 봅니다.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보기. 안 되는 이유만 있다면 되어야 하는 한 가지 이유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편견을 없애보기. 당연히 안 되는 것, 가능한 것으로 결론 지어진 것은 없을까? 단점에서 강점 찾기. 단점이 강점이 될 수 있는 지점은 없을까? 다음은 앞서의 소프트웨어 테스팅 이슈 재구성이 기회 질문으로 발전한 예시입니다. SAP 사례와 같이 소프트웨어 테스팅에 대한 기회 질문은
자폐성 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흥미로운 이해와 관찰과 연결되었고, 이를 통해 또 다른 기회 질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기회 질문은 결국 SAP가 자폐성 장애인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테스팅을 더욱 고도화한 SVBM의 사례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SV 기회 질문 워크시트 접해보시니 어떤가요? 관찰 내용으로부터 본격적인 아이디어를 뽑아내기 직전의 기회 질문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으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기회 질문들로부터 보다 정교한 문제 정의로 좁혀가는 과정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문제 정의의 첫 시작은 관찰하고 공감한 정보를 정리하고 기회 질문을 던지며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과정입니다. 팀과 함께 기회 질문을 찾아보면서 새롭게 탐색해야 할 주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다시 디스커버 단계로 돌아가 관찰과 공감을 수행해 봅니다. 기회 질문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편견에 의문을 가지거나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는 질문이 포함됩니다. 워크시트를 활용해 볼까요? 관찰하고 공감한 내용에 대해 팀원들과 시간을 정해놓고 가능한 많이 적어봅니다. 게임처럼 50개 챌린지, 100개 챌린지와 같이 제한 시간 안에 양적으로 개수를 채우는 방식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회 질문을 뽑아내기 위해 관찰과 공감 내용 중에서 각각에 포함된 가정이나 관습적인 표준, 관례 등을 서로 확인하고 왜 그러한 경향이 생겼는지 토의해보는 것도 숨겨진 SV 기회를 찾는 좋은 접근입니다.